네, 안녕하십니까. 해군 SSU 해난구조대가 특수전 전단 UDT 부대에 편입이 되면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서 SSU에 관한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어, 타부대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초등학교 저희 때는 물론 국민학교였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선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년 후배인 동생도 지금 현역으로 본사로 SSU에서 잘 근무하고 있고 제대한 선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SSU에도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많고 SSU 뭐 뿐만이 아니고 UT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군인들 전부 다 자기가 맡은 임무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저는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물론 그게 아닌 사람들은 비난도 하고, 뭐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고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쓴소리도 하고 합니다. 우리 UT도 사실은 쓴소리 많이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컨텐츠도 저는 따로 찍을 생각입니다. 우리 UDT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들 뭐 가만히 말 안 하고 보고 있는다고 그게 발전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우리 UDT도 좀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UDT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영상도 한번 찍을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 해구대 출신 우리 진짜 덩치도 크고 남자답고 씩씩한 우리 선배 중과형님, 혹시 이 영상 볼란가 모르겠는데 보고 싶습니다. 잘 지내시죠? 어디 외국에 있다는 말은 예전에 얼핏 들었는데. 자, 해난 구조대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특수부대는 특수전 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수전 부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해난 구조대는 특수부대가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뭐 셀비지 유니트잖아요. 요즘은 레스큐까지 넣던데 말 그대로 셀비지 임무를 하는 게 해난 구조대고요. 해난 구조대는 1950년 9월달에 뭐 이렇게 찾아보면 해상 공작대로 창설됐다고 뭐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 해상 공작대라는 부분에 공작 때문에, 공작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해구대 출신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자기 부대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인터넷에 SNS에 보니까 특수 공작대 SSU 이래가지고 뭐 타투까지 문신까지 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SSU가 처음에 창설 당시에 해상 공작대로 창설한 거는 그 부대의 이제 정체라고 해야 되나요? 정체성,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해상 공작대 공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특수 작전, 특수 공작할 때 그 작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해군에서 그 공작은 그때 당시 공창을 말하는 겁니다. 공창에서 작업하는 거. 그때 당시 공작 학교, 공작 대장, 공작 부장이 있었습니다. 해군에. 여기서 말하는 공작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공고나 이런 데서 말하는 거 공작 기계 뭐 말하는 거 선반 밀링 이런 거 말하는 그런 공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제 때 뭐 일제 보역하던 어떤 사람들 군부 선박 수리하고 해체하고 인양하고 뭐 이런 사람들 군무원들로 해가지고 뭐 15, 16명 정도 해서 창설한 게 해상 공작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 공작대가 아니고 말 그대로 해상에서 선박 해체하고 인양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부대로 창설한 게 해상 공작대입니다. 참고로 해군의 공작 학교는 나중에 보수학교로 통합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해서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해군 출신들은 보수 직별 뭔지 아시죠? 공작 학교가 보수 학교로 통합됐다는 것은 그 공작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해군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SSU는 전투하는 요원이 아닙니다. 비전투 요원입니다. 요즘은 뭐 군에서도 각
그 군 출신들 특히 장교들이 뭐 어찌 보면 진급이나 자기들 어떤 먹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뭐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부터 해서 모든 게 달려 있으니까 진급도 그렇고 그래서 레스큐도 넣은 것 같은데 뭐 전투 구조 이런 것도 넣었더라고요. 제가 군 생활할 때는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제 알기로는 그런 거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투 구조라는 게 뭐 흔히 뭐 쉽게 생각하면 전투하면서 구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투하면서 구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직별이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 말장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해군에서 전투를 한다, 뭐 함정에서 뭐 포를 쏘고 서로 뭐 사격을 하고 뭐 미사일 날라다니고 이러는데 뭔 구조를 합니까? 그건 그 해군에 저도 뭐 함정 생활 배를 1년 탔지만 해군에서 뭐 배를 타다가 사람이 물에 빠지고 이러면 인명구조요원 배치하고 해군 그 함정 승조원들끼리 인명구조요원을 배치를 해요. 그냥 뭐 레스큐 튜브를 던진다든지 뭐 보드로 가서 뭐 잠깐 건져올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그런 인명구조요원을 배치를 해서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을 그냥 건져 올리는 게 그런 개념이지. 전투를 하고 총알이 날라다니고 뭐 미사일이 날라다니고 하는데 그게 뭔 구조를 따로 뭐 그 직별 SSU 직별만 전투 중에 구조를 하기 위해서 뭐 투입되고 이런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말장난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SSU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양하는 겁니다. 인양, 선박 인양, 물에 가라앉은 배나 뭐 잠수함이나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인양하기 위해서 심해 잠수를 하는 거고 해제 가라앉았으니까 그죠? 바다 뭐 수심이 뭐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심이 깊은 곳에서 가라앉은 어떤 배 함정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해 잠수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인명 구조 훈련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에서 전투를 하면서 인명 구조를 한다 따로 그거는 사실상 좀 안 맞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거고 그거는 해경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는 거예요. 해경에서 구조대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 112 신고하든지 119 신고 받든지 해가지고 관련 부서에 연결해서 뭐 빨리 출동해가지고 인명 구조라는 건 살아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게 인명 구조죠. 예. 어찌 보면 뭐 물에 빠진 사가 뭐 어떤 시간이 지나고 하는 건 인명 구조가 아니고 그냥 사체 인양입니다. 사체 인양. 그 물 속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 그냥 사체를 인양하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거는 좀 해경 임무에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인명구조 훈련을 해서 손해될 건 없어요. 전 해군 현역에 있는 분들이 인명구조 훈련 받고 인명구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직별로서 어떤 전투 중에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그 직별을 운영한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명구조 라이프가드, 영어로 라이프가드잖아요. 라이프가드 임무 자체는 UDT 임무입니다. UDT 임무. 원래 최초에 UDT가 부대 창설될 때 여러 가지 뭐 정찰이라든지 원래 그 CIA에서 비밀 해제된 문서에 보면은 확인이 되지만 UDT 창설 목적이 북한에 대한 요인 암살 첩보 수집입니다. 근데 부가 인물로 셀비지라든지 뭐 라이프가드 임무 같은 게 부가적으로 UDT 임무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인명구조 훈련을 받은 게 UDT 요원들입니다. UDT 창설하기 전에 미국의 미 해군 UDT 교육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인명구조 교육을 받은 게 최초고 그 선배님들이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UDT 1955년도에 UDT 1기생 교육을 시키면서 인명구조 교육을 시켰고 대한적십자사에서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내주고 한 게 대한민국 최초로 인명구조 한 게 UDT 부대입니다. SSU가 아니고요. 뭐 1950년도에 9월달에 해상공작대 창설했으면 그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해상공작대라는 거는 물에 안 들어갑니다. 물에 안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수상해서 그냥 해체하고 인양하고 하기 위해서 용접, 절단. 지금도 해난구조대 하는 게 그 해난구조대 동상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복장 자체가 그런 복장이잖아요. 그게 정체성이죠. 특수부대는 아니라는 거죠. 뭐 잠수한다고 특수부대다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국방부라든지 해군에서도 관계자들이 뭐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외국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좀 우리나라 국방부 특수전에 관한 어떤 지식이나 전문성이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인지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거라서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겁니다. 예. 특수전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대한민국 해군이나 국방부에서 특수전이 뭔지 특수부대가 뭔지 개념도 없다는 거죠. 예.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그런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어떤 조직도 작성하고 해야 되는데 만들고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밑에서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자괴감도 많이 느끼고요. 스쿠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쿠바 교육도 대한민국 최초로 스쿠바 한 게 UDT입니다. 해난구조대 아닙니다. 스쿠바 잠수 UDT가 해난구조대에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기록에 나와 있는 거고 대한민국 최초로 인민구조 스쿠바 이런 거 다 UDT가 한 겁니다. 그리고 해난구조대 교육대가 1957년도에 생겼습니다. UDT는 1955년도에 창설됐고요. 2년 뒤에 57년도에 해난구조대 교육대가 창설이 됐는데 57년도에 두 기수, 58년도에 두 기수 하면서 1, 2기, 3, 4기 이렇게 두 개 기수 교육시키고 59년도부터 한 개 기수를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57년에 창설해서 57년, 8년을 두 개 기수를 창설을 하다 보니까 우리 UDT 기수하고 똑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뒤에는 5기 때부터는 똑같이 기수가 매년 나가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57년도에 해난구조대 교육대가 창설됐다는 거. 그리고 해난구조대는 말 그대로 전투부대도 아니고 물에 들어가고 하는 부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수영훈련도 없었고 어떤 그런 훈련이 없었는데 1960년인가 우리 UDT 초대 대장하셨던 장인표 대장님께서 해난구조대 대장을 1년 정도 하셨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장인표 대장님이 해난구조대 대장 하면서 그때 그래도 해군인데 수영은 좀 할 줄 알아야 안 되냐 이렇게 해서 300야든가 500야든가 300야든가 뭐 그 정도 교육 과정에 넣어서 수영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물론 조금씩 늘려갔겠죠. 최초에 수영 훈련도 없었는데 우리 장인표 대장님이 가서 UD 체조도 시키고 수영도 넣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발전된 겁니다. 그 참고로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뒤에 장인표 대장님이 해상정찰 대장하러 올라갈 때 해구대 출신 주계장 한 분 데리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UDU의 어떤 사람은 SSU 출신도 UDU를 갔다. UDU 부대는 갔죠. 부대는 갔는데 그때 당시 71년도에 UDU 교육대 생기기 전에는 우리 UDT 요원들이 UDU라는 명찰을 달고 해상정찰대 내 파견대에서 특수공작 임무를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UDU라고 부른 거고요. UDT가 그때는 UDU입니다. UDT 교육을 안 받으면 UDU 될 수 없고 다만 UDU 부대 안에 UDT 교육 안 받은 사람이지만 지원 요원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있었던 건데 그 사람들을 UDU로 이제 탈바꿈 시켜버렸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말을 했으니까 아무튼 해난구조대는 말 그대로 인양하고 해체하고 선박 수리하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복장도 그렇잖아요. 잠수 복장도 그렇고 수중에서 용접하고 절단하고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주 임무죠. 거기다 요즘은 레스큐를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SNS에 보니까 팔에다가 타투를 갖다가 특수공작대 SSU 이렇게 한 사람 봤는데 특수공작대는 해난구조대는 특수공작대 아닙니다. 특수공작대 아니고 해상공작대로 말 그대로 기계 수리하고 이런 그런 공작대로 창설된 거고요. 해군에서 특수공작부대는 UDT를 말하는 겁니다. UDT가 특수공작부대고요. UDT 부대가 1981년 6월부터 83년 1월 1일에 25
특전 전대로 바뀌는데 81년 6월부터 82년 12월 31일까지 특수공작대라는 부대 명칭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UDT 창설 목적이 CIA에서 비밀 해제된 문서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북한에 대한 요인 암살, 첩보 수집, 태업 이런 게 UDT 창설 목적입니다. UDT는 부대 창설 전부터 해군에서 특수정보 SI 임무 수행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뭐 말귀를 잘 못하는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서 부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UDT 부대는 1955년도에 창설이 됐지만 그 전부터 UDT 요원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Y부대 해상대 창설해 가지고 미국 UDT 과정을 미 UDT 조지 해치슨 교관한테 16조 과정 UDT 과정을 받은 UDT 요원들이 있었고 또 한국 전쟁 중에 미국 UDT 유학을 가가지고 본토에서 유학을 받고 온 우리 UDT 교관단으로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 그런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대 창설하기 전부터 55년도에 부대 창설하기 전부터 그분들이 UDT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특수정보 SI 임무는 당연히 UDT 요원들이 수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제가 생각하는 특수부대는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는 게 특수부대입니다. 영어로 하면 뭐 스페셜 포스, 스페셜 미션이나 오퍼레이션 이걸 수행하는 게 특수부대지 뭐 물에 들어간다고 잠수한다고 다 특수부대가 아닙니다. 요즘 뭐 무슨 기사 같은 거 봐도 기자들도 그렇고 뭐 국방 TV 이런데 유튜브 같은 것들 봐도 그렇고 SSU가 특수부대라고 뭐 잠수하는 특수부대라고 이렇게 구조하는 특수부대다 뭐 잠수하는 특수부대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잠수하는 특수부대가 어디 있습니까? 특수전 임무를 수행해야지 특수부대지 잠수한다고 특수부대면 바깥에서 뭐 구조하는 특수부대 잠수하는 바깥에서 스쿠버 배우고 하는 사람들 다 특수부대 요원입니까? 밖에서 싸제에서 뭐 인명구조 교육받은 사람들 전부 특수부대 요원이에요. 그리고 뭐 밖에 보면 그런 학교도 있잖아요. 잠수 무슨 학교 그거 다 특수부대 요원 양성하는 학교입니까? 그 학교들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는 게 특수부대죠. 그게 맞는 겁니다. 특수부대가 최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특수전을 수행하는 게 특수부대지 잠수한다고 특수부대 뭐 그럼 뭐 해녀들도 다 특수부대 요원입니까? 바깥에 스쿠버 잠수하는 사람 다 특수부대 요원이에요. 그 여자분들 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많은데 그 다 특수부대 요원입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특수부대에 대해서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SSU는 사람을 구조하는 부대라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뭐 살리는 게 더 힘들다. 그래서 더 대단한 부대다 이러는데 SSU 힘들고 고생하고 대단한 부대 맞습니다. 근데 사람을 살리니까 더 대단한 부대다. 이거는 좀 너무 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 같고요. UDT도 사람 많이 살렸습니다. 뭐 어디 언론 같은데 보면 알겠지만 UDT 역사에 인명 사고가 나고 이러면 UDT도 같이 출동을 가서 인양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라이프가드 자체가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그게 주는 아니지만 그리고 뭐 사람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게 더 어렵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 지금 북한에 한번 침투해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 살리는 것보다 그게 더 쉬운지 지금 북한에 침투해가지고 북한에 참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은 못하겠지만 수중에도 엄청난 장애물이 있고요. 그거 다 뚫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해안가에 터치다운 해보면 내가 인정해 줄게요. 한번 해보세요. 쉬운지. 가기도 전에 죽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우리 해군 특수전 뭐 다른 타 특수부대도 마찬가지지만 UT 요원들이 어떤 주어진 임무나 이런 것들이 죽이고 부수고 파괴하고 뭐 이런 거죠. 정보 수집하고 뭐 첩보 수집하고 정찰하고 부수고 죽이고 레이더 기지 깨고 적
함정, 뭐 시설 박살내고, 그거 박살내고 하면서 사람 몇 명이 살 것 같습니까? 저희가 적 주요 시설 박살내고, 무기 박살내고, 핵무기 박살내고, 미사일 박살내고 하면 수십만 수백만 명 목숨을 살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람 뭐 몇 명 살리는 것보다 더 못합니까? 그 어떤 기준에서 그런 말 하는지 그 사람들 저는 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사람 나름이긴 한데, 아무튼 각자의 어떤 임무가 있고 그게 다 틀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가 더 대단하다 말다 이렇게 편 나누는 것도 웃기는 건데, 그런 말이 있어갖고 제가 한번 말하는 김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근데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저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특수부대 저희도 마찬가지고 지원부서에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임무를 수행하기가 힘들죠.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 대한민국 특수전에서 우리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특수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장비도 필요하고 지원해주는 직별들의 어떤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구하는 직별, 뭐 해군에선 직별이라고 하는데 특기, 자기 특기를 이제 직별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 구하는 직별은 의무 직별입니다. 의무. 전쟁터에서 뭐 평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임무 수행하면서 사람 목숨, 자기 목숨 걸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그 사람들, 그분들 진짜 존중받아야 돼요. 의무 직별. 사람 구하는 거, 자기 목숨 내놓고 사람 구하는 거, 총알 날라다니는데 어? 전투 상황에서 사람 구하는 거 의무입니다. 의무. 잠수가 아니고요. 그리고 해남 구조대 특수전 전단 이런 거는 부대 이름이지, 부대 명칭이지. 우리 해군에서 직별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그 부대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UDT라고 말하지만 특수전 전단의 UDT만 있는, UDT가 주축이죠. 주축이지만 그냥 일반 해군 통신사라든지 뭐 운전, 뭐 여러 직별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직별 중에 잠수도 있고, 잠수는 SSU는 이제 잠수, 우리말로 잠수고요. UDT는 우리말로 특전입니다. 특전, 특수전. UDU는 특정, 특수정보. 특수전 그 안에서 특수정보만 따로 빼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수전은 뭐 너무 많죠. 종류가 뭐 첩보 수집, 뭐 정찰하고 암살, 주요 중요 시설 파괴 폭파하고, 뭐 게릴라전도 하고, 사보타주, 인질 구출, 뭐 심리전, 대테러, 여러 가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게 특수전입니다. 그 특수전을 수행하는 사람이 특수요원, 오퍼레이터, 특수부대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미 해군 실제 실전을 제일 많이 뛰고 하는 게, 미 해군을 보면은 정확하게 저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미 해군 특수부대 편제를 한번 보십시오. 특수부대 편제에 셀비지는 없습니다. 저희 SSU 특수전을 수행하는 부대, 미 해군 특수부대 편제를 보시면 알고요. 셀비지를 특수부대로 편제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나 해군의 특수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반증이죠. 전문성이 없고, 우리 수준을 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실제 미 해군 실 요원들이 셀비지 SSU가 해군 특수전 전단에 편입됐다는 말을 듣고 어처구니 없어 하는 경우도 실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하죠. 같이 그냥 해군의 어떤 우리 UDT의 어떤 지휘관들, 장교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기들 전단 여단으로 만들면 원스타 티어가 되기 때문에 별을 달기 위해서 대령급 지휘부대에서 대령도 더 많이 나오고 별도 달기 위해서 그렇게 어찌 보면 억지로 부대 편제를 넓힌 거예요. 넓히다 보니까 해남 구조대도 편입시켜서
부대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건데 참 어리석은 짓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UDT 부대를 SSU 부대를 그때 당시에 SSU 대원들조차도 우리 실무의 현역들도 UDT 현역들도 많이 반대했지만 SSU에서도 반대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군대 계급이 깡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죠. 지휘관 하나 잘못 들어오면 부대 그냥 개판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아무튼 장교들이 자기 자리 만들려고 억지로 부대원들의 어떤 의사를 무시하고 SSU 편입시켜가지고 특수전 전단에 편입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대가 한 90% 정도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SSU가 들어와서 망했다기보다는 우리 UDT 지휘관들 그리고 거기에 편성해서 지휘관들 아분화하고 있는 그런 부사관 끝발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UDT 많이 썩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떤 그런 UDT 정신이나 프라이드를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부대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빨리 제대로 좀 재정비 해가지고 심폐소생술 하면 다시 UDT 부대는 살아날 수 있는 아직까지 숨은 붙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계를 넘어서면 그 심폐소생술조차도 통하지 않는 단계가 되면 그때는 부대를 없애는 게 맞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같이 잠수하는 부대라는 이유로 부대를 합힌 거는 어떤 부대의 정체성, 역사, 전통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한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종교 단체니까 같은 종교니까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하나로 합해버린 거하고 강제로 합해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사람들 말 무시해버리고 그러고 교황 자리에 어디 조계종 스님 앉혀버리고 어디 불교 어디에 이슬람교 사람 앉히고 기독교 수장 자리에 이슬람교 사람 앉혀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 놓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잘했다고. 한심합니다 진짜. 판관 포청천에 나오는 진짜 개작들을 내려가지고 다 처형시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부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입니까? 선배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UDT라는 그 프라이드 자긍심 갖고 목숨 바치고 피땀 흘려갖고 이어온 부대를 왜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합니까? 너무 진짜 화가 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만나면 할 말이 좀 있는데 이 동영상에서는 자제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명박 대통령 때 아덴만 그때도 어떻게 보면 UDT 요원을 좀 많이 양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에 막 3기수씩 받아가지고 한 적도 있었는데 UDT 그 초등 과정은 양성 과정이 아닙니다. 선발 과정입니다. 6개월간의 그 기초 과정을 통해서 UDT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겁니다. 체력이나 정신력, 기본적인 어떤 테크닉적인 건 본대 가서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그 기준이 없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수료시켜가지고 규모를 키워야지 여단이 되고 전단이 되니까. 그럼 인원수가 TO를 맞춰야 되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 막 수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격 없는 사람 수료시켰으니까 당연히 작전대 내려가가지고 작전을 못하죠. 그러니까 사이드 부서에 있다가 전역하고 어영부영 하다가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시기 보면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UDT가 왜 이러냐 이런 말 듣는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비요원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UDT인 척하고 UDT 퇴교한 사람들 UDT 안 나온 사람들도 UDT 마크 달고 댕기고 지가 UDT 나왔다 하고 개판이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해서 자존감이 없어서 그런 거지 왜 거짓말을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사람들 나중에 그 사람들 제 개인적으로 밖에서 따로 만나면 한번
저한테 혼이 한번 날 겁니다. 제가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UDT 아닌데 UDT라고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들, 좀 뜨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자격이 없는 사람을 수료시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문제 많은 게 그런 거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 그 분야에 전문성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면 개판되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지금 여단으로 만들고 나서 어떻게 보면 여단장, 지금 현재는 전단, 특수전 전단인데 전단장 원스타 티어입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해군에서 원스타 달고 별 진급하고 어디 갈 데 없으면 애매한 사람들이 오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전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특수전 전단장으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뭐 부대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있는 동안 잠깐 그냥 있다가 가는 건데, 있는 동안 사고 없이 있고 자기 진급하는데 혹시라도 뭐 원스타에서 끝날 자리인데 혹시라도 뭔 이슈가 있어가지고 진급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용하고 그 보여주기 위한 뭐 어디 시범 쇼나 하고 앉아 있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안 시키잖아. 그런 사람들은 왜 혹시나 훈련하다가 사고 날까봐, 인사사고 날까봐 이 훈련 하지 마라, 저 훈련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대 능력이 떨어지죠. 자부심도 떨어지고 뭐 전투 능력이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국방력이 결과적으로 약화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안보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국익에 안 좋죠. 적한테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전문성 없는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을 부대장으로 앉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방력이나 국가 안보를 떨어뜨리는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다른 군인들 모두 마찬가지지만 특수부대 요원들 왜 목숨을 걸고 훈련합니까? 특수부대 요원들 훈련하는 것 자체가 다 위험한 훈련만 하잖아요. 언제 죽어도 안 이상한 위험한 훈련만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명예와 긍지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 명예, 긍지를 위해서 가족들,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맨날 이용만 당하고 존중도 못 받고 대우도 못 받죠.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UDT 장교 중에서도 지금 미국 실유학 갔다 오고 함정이나 여러가지 실무 경험 두루두루한 훌륭한 장교들도 많은데 별 진급이 안 됩니다. 별 진급이 안 되니까 특수전 전단장을 못 하는데, 저는 사실은 왜 진급이 안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SSU 출신이 지금 전단장으로 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지켜볼 겁니다. 그분 우리 부대 대령으로 참모장 달고 있을 때 뭐 피복비, UDT 나온 피복비 이래가지고 뭐 해구대 요원들 멀티캠 사주고 뭐 같은 특수전 전단인데 피복비 나왔으니까 해구대도 줘야 된다는 뭐 무슨 그런 논리로 제가 그런 말 다 듣고 있습니다. 부대 마크도 UDT 마크 왜 쓰냐, 부대 마크 바꾸려고 했고 그런 말 들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같은 종교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천주교, 뭐 이슬람교, 뭐 불교 합해버리고 교황 자리에 이슬람교 뭐 어디 무슨 지도자를 교황으로 앉혀놓고 뭐 이제 통합됐으니까 너가 예산 내가 쓰면 되지. 이슬람교 뭐 건물 짓는데 천주교 예산 다 쓰고 막 뭐 어디 스님 한 분 앉혀놓고 스님이 야 너가 이제 통합됐으니까 천주교도 뭐 이슬람교도 다 머리 밀고 성복 입고 다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특수전 전단에 SSU가 편입됐으니까 뭐 SSU 뭐 그걸로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잠수 전단을 따로 만드세요. 잠수 구조 뭐 이런 거 따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면 되잖아요. 왜 특수전 전단에 와가지고 특수전 부대 훈련이고 뭐고 역사고 뭐고 전통이고 다 마음대로 예산이고 마음대로 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 뭐 독재자입니까?
뭐 별 하나 달고 뭐 부대 오가 뭐 지 마음대로 다 해도 되고 뭐 대단한 자리인 걸로 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법치 국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TV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대통령도 법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나중에 처벌받는 세상입니다. 나 진짜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지켜볼 겁니다. 부대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마음대로 부당하게 뭐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될 겁니다. 제가 묻게 할 겁니다. 지켜볼 거고요. 6월 6일날 현충일 되면 UDT 충원탑 진해 대죽도에 있는 UDT 충원탑에서 어찌 보면 제사 지내는 거죠. 제사 우리 집 제사. 근데 특수전 여단에 있을 때 해남구조대가 잠깐 편입된 거 있었고 특수전 전단되면서 또 지금 편입돼 가지고 있는데 집안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안 조상들 어르신들 제사 지내는데 갑자기 옆에 집 사람들이 뭐 같은 아파트 사는데 뭐 같은 집 같은 뭐 이웃인데 뭐 같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막 들어와갖고 막 우리 집 제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막 지내 막 진행도 자기들이 하고 막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생전 UDT 중원탑 근처에 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같은 부대 됐다는 이유로 와가지고 막 저는 그거 좀 엄청 거슬리더라고요. 진정성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오라 해서 오는 거고 밑에 사람들은 오지도 않겠지만 뭐 남의 집 제사에 와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밥상은 이래 놔라 뭐 음식은 이거 올리라 하고 이러면은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 뭐 욕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부대 지휘관들 욕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뭔 잘못 그 사람들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고 뭐 어쩔 수 없이 온 거겠죠. 근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소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UDT 지휘관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예의 안 갖추고 뭐 막 싸우라는 게 아니고 예의를 갖추면서도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못 해주니까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부대원들이 뭘 하고 싶겠습니까? 자부심도 없어지고 자괴감만 느끼게 되니까 부대 생활 안 하잖아요. 나가가지고 뭐 경특이나 뭐 해경특 소방관 생활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돈 더 받으니까 그거 가는 게 낫지. UDT 와가지고 고생만 하지 뭐 수당을 많이 받습니까? 진급이 잘 됩니까? 뭐가 됩니까? 물론 돈 보고 수당 보고 온 건 아닌데 그러면 갖고 있는 건 명예인데 최고라는 명예. 그럼 어떻게 침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임무를 잘 수행할 것인가? 그거 고민하고 부대원들이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임무 완수하고 살아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무슨 장비가 필요하고 어떤 자산이 필요하고 어떤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거 고민하고 해줘야 되는 게 지휘관입니다. 지 진급이나 신경 쓰고 부하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공은 지가 다 차지하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부하들한테 떠밀어 보고 그거는 UDT도 아니고 군인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 있어갖고는 답 안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 내쫓아야 돼요. 특수준 초등 과정부터 자격 없는 사람 선발하면 안 됩니다. 자격 없는데 기준 미달인데 통과시키는 사람들 교관들 있으면 그거 다 책임져야 됩니다. 분명히 진짜 자기 맡은 바 그거에 위에서 누가 뭔 소리 해도 부당한 그거는 안 따르는 게 맞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소신도 없으면서 무슨 목숨을 바칩니까? 자기 자리도 못 바치는 사람이 무슨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합니까?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포로 잡히면 바로 뭐 공산당 만세 할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목숨 지키려고 자리 지키려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해군 특수전 전단에서 SSU 해남 구조대 빨리 분리시키고 부대를 정상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서로 각 부대 간의 어떤 정체성이나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혼란이 없고 각자의 임무에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거고 부대 지휘관도 각자 부대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부대를 지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특수전 전단에 SSU 출신 전단장이 와서 그분이 못한다는 거 아니라 UDT 출신보다 더 UDT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SSU 분들도 한번 바꿔갖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SSU 부대 해구대 대장 뭐 기본적으로 대령분이 지휘관으로 있는데 UDT 출신이 거기 해구대장으로 발령내 가지고 뭐 해구대 뭐 부대만의 어떤 전통이나 역사 뭐 훈련이나 이런 거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랑 똑같은 좀 안 좋은 생각이 들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 위티 장교들이 좀 잘하는 분도 있고 열심히 하는 분도 많은데 좀 일부 꼭 보면 안타까운 게 참 열심히 하고 저 장교 참 괜찮다 저런 분이 계속 진급되고 지휘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진급을 잘 못하고 결국은 제대하시더라고요. 좀 우영부영하고 훈련을 안 하고 뭐 술이나 마시고 부대원들한테 욕이나 하고 감이나 지르고 뭐 부대 출근해서 족구나 하고 앉아 있다가 세월 보낸 사람들이 부대를 좌지우지하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격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지휘관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대로 가는지 참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뭐 이래저래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해남구조대를 비난하고 SSU를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 어떤 특수부대라는 어떤 그 개념이 없다 보니까 특수전 전단에 해남구조대가 편입이 된 것 같고 처음에 부대 편입시킬 때 예비역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사실은 현역의 지휘관이 우리 예비역을 속였습니다. 그때 현역 지휘관이 별 3개 달고 나가신 분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오전단이 해체되면서 해남구조대가 갈 데가 없어졌다. 그래서 잠시 특수전 전단에 예하로 편입이 되는 거고 어떤 부대의 뭐 훈련이라든지 뭐 지휘부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 그냥 해남구조대 대위급 장교 1명 정도 연락 장교로 그냥 부대에 있을 거고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예비역 선후배들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무슨 염려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뭔 오전단이 뭐 해체가 돼. 오전단 그대로 있고 뭐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참. 아무튼 뭐 저는 해남구조대에 이렇게 자기 맡은 바 직무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 존중하고요. 우리 UDT 부대도 마찬가지 열심히 하는 후배들 선배들 항상 존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응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안 그런 사람들 쓴소리하고 미워합니다. 미워해. 안 그런 사람들 밉습니다. 개인적으로 UDT라는 세 글자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UDT다운 자질이나 능력을 자격을 갖췄는지 묻고 싶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배 나오고 하여튼 뭐 이래저래 뭐 했는데 빨리 해남구조대하고 UDT하고는 뭐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각자 좀 분리를 해서 각자의 어떤 그 직별의 어떤 특성 해남구조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임무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우리 UDT도 해군 특전이나 특정은 우리 직별 거기에 보면 해군 참모총장이 지시하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지휘관이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을 좀 제대로 잘못된 것 빨리 정비하고 제대로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40분이 넘었는데 설 명절 앞두고 다들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는 거 다 이루시고 행복한 명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